30년 만에 처음으로 거대 자본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AI 대표 기업이 딱 10개가 있어요. 예. 그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더니 3경원이더라고요. 우리 문명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지금 실리콘밸리가 난리가 났어요. 프로그램 개발자, 또 광고, 마케팅, 디자인 이런 분야는 벌써 다 파괴됐어요. AI가 침범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영역, 직업은 없습니까? 힘 같은 거는 AI가 하기 쉽지 않죠. 각광받는 새로운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AI를 논하지 않고는 업무와 경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는 우려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기회의 꿈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자, AI와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디지털 문명의 진화를 연구하는 최재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 주제가 AI인데 네. 제가 AI를 좀 잘 알아야 질문도 좀 잘 드리고 네. 잘 알아들을 텐데 AI가 제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죠. 일단 겁나는 주제어죠, 사실. 네. 네.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게 인터넷 이후에 뭐 거대 자본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최초의 사건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금융가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기술 주제하에 거대 자본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30년 전이면 1995년이죠. 그러네요. 인터넷이 막 시작된. 아. 네, 닷컴이 시작된 해가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이 되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하죠. 그리고 인터넷 기업 80%가 파산을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인터넷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을 하죠. 사실 그 거대 자본이 한번 뭉치면요.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 인재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그 분야에서만 이어가요. 네. 그래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오고요. 2G, 3G, 4G, 5G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인터넷 쇼핑몰이 발전하고 방송, 유튜브, 넷플릭스 막 엄청 발전하면서 그쵸.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문명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AI에 그 자본이 모였어요. 왜 자본이 무섭다고 하냐면요. 제가 어제 세계 1위부터 20위 기업 중에 AI 대표 기업이 딱 10개가 있어요. 예. 그 시가총액을 다 모아봤더니 3경원이더라고요. 삼경원이요? 네. 잘 상상이 안 가죠? 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하면요. 이제 3,000조 넘었어요. 10배가 된 게 딱 10개 기업에 모인 거잖아요. 아, 예. 그럼 1% 지분을 팔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300조예요. 이 300조로 뭘 할까요? 로봇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로봇 산업이 그동안은 잘 안 됐냐 그러는데 지금 이미 100조 이상 들어갔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엄청 돈 쓰고 있어요. 양산 공장 짓고 뭐하고 팔라 그러면 또 200조가 들어가야 돼요. 매출은 빵원이죠. 매출이 0원인데 100조, 200조, 300조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 때도 없어요. 예. 그럼 언제 그걸 할 수 있냐? 자본이 미친 듯이 모였을 때. 지금 진행 중인. 맞아요. 30년 전에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거고요. 지금도 AI를 비롯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가 바꾸는 세상이 이 3경원의 자본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혁명의 에너지가 된다. 사실은 AI가 인터넷보다 더 충격적인 미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AI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알파고, 그 이후가 챗 GPT 뭐 이런 네. 수준이 될 텐데 관련된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뭐 버블이다 아니면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기술의 발전 단계나 속도에 맞춰 봤을 때도 초창기 단계인 건가요?
초창기 단계이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속도는 또 엄청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특집 방송하고 난리 났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특이하게 자본은 1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네. 그러니까 자본은 검증이 끝나야 움직여요. 사실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 하면 예. 학술적으로는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의 AI를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진짜야. 그리고 막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 그 유명한 챗 GPT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이전의 AI하고 그 이후의 AI는 완전히 다르다. 특히 그때 이후로 AI가 이 얼마나 다른 산업계 전체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부 검증을 했어요. 아주 단기간 내에. LLM이라는 게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LLM이 문장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들어가면 네. 코딩도 문장이죠. 그 코딩을 대체해줘요. 그다음에 이거를 영역을 좀 확장해 봤어요. 그림도 혹시 그리나? 음악도 만드나? 다 잘하네. 그러면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바뀌겠구나. 거기다가 가만히 있어봐. 코딩을 잘하니까 로봇한테 실어볼까? 자동차한테. 그럼 자율 운행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되네? 뭐 이게 다 지금 검증되고 있어서 네. 야, 이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다 바뀌겠네. 요거를 자본이 눈치를 탁 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에 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얘기가 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야 돼?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음 질문을 까먹었어요. 네. 우리 전문가시니까 또 흐름도 많이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이 사실 우리가 닷컴 시절에 막 엄청나게 묻지마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버블이 꺼진 날 80%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금융가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승자 독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인재 쟁탈전 하는 거 보면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가요. 경쟁사의 최고 엔지니어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너 이번 주에 책상 빼서 우리 회사로 오면 네 통장에 1,400억 넣어줄게. 14억이 아니라 1,400억 넣어줄게. 그런 스팸 메일 저한테 안 오나요?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 벌어진 예. 거죠. 인재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챗GPT 만든 오픈 AI는 괜찮을까? 최근에 오픈 AI 위험설 이런 게 나옵니다. 뭐예요? 원하는 기업을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안한데? 근데 저쪽 회사에서 나 100억 준대, 200억 준대. 그러면 쏙 빠져나가겠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와, 이 혁명을 일으켰던 상징 기업 오픈 AI도 위험천만할 수 있다. 그러니 누가 잘 될 거라고 투자를 이렇게 할 때에는 진짜 10대 1의 도박 게임하고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예. 좀 크게 보면 AI에 돈이 투자되는 건 분명하고 그게 최소한 5년 이내에 꺼지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그 분야에 돈이 앞으로 계속 몰릴 거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것보다 이 AI라는 새로운 문명에 내 시간을 투자해라. 시간을 투자해라. 네, 그래서 예. 공부하고 학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학습하시면 그게 진정한 내 인생 5년 후, 10년 후에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오히려 AI에 더 신경을 쓰면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효용이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 한번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인재들을 골로 좀 많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가 해고, 재고용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수의 해고가 일어났고요. 특히 그럼 누군데 봤더니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또 광고, 마케팅, 디자인 이런 분야는 벌써 다 파괴됐어요. 예. 그리고 방송도요.
챗 GPT 때문에 맨 처음으로 파업한 데가 헐리우드 작가협회예요. 맞아요. 두 번이나 예. 파업했어요. 챗 GPT 쓰지 마. 왜? 보조 작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또 해고가 일어난 데가 JP 모건, 뭐 또 관련된 컨설팅 컴퍼니, 로펌 그 포지션들이 전부 고액 연봉에 굉장히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봤더니 선배들이 다 잘렸네. 예. 이런 데들이 예. 보고서 작성을 오픈 AI의 딥 리서치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얘들한테 보고서를 써봤더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대요. 예. 야, 그럼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은 어디야? 이런 거를 보고서로 작성해봐. 그럼 밤에 안 써주잖아. 그렇죠. AI는 다 써주네. 그리고 심지어 하버드 박사한테 그거 분석해서 보고서 내봐. 그랬더니 3일 있다 가져오는데 AI보다 퀄리티가 낮아. 그럼 어떻게 할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그럼 AI를 무장해야 되는 게 분명해졌죠. 그게 벌써 30개월이 됐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스스로 내 전문 지식 분야에 대한 상식은 어떤 방식으로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예. 거기서 발생하는 다른 산업의 가능성은 AI와 연결해서는 어떻게 살펴야 되고 안 그럼 취업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이 실리콘밸리에는요 큰일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그 기업들이 과연 고용 인원수는 줄었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고용 인원수가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줄은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이 해고됐는데 누구를 채웠을까? AI 관련 전문 인력으로 채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AI를 자꾸 공부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영역은 파괴시킬 수 있지만 어느 영역은 인간의 야, 이건 되게 괜찮은 영역이네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먼저 공부하고 먼저 준비했던 사람들이 쭉 그 다음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찾아봐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하나 딱 되는 거는 네. 저같이 많이 이용 안 한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인터넷 시대에는요 컴퓨터라는 것조차도 이게 뭐야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디지털도 아니 뭐 컴퓨터를 세팅하래 무슨 소프트웨어를 배우래 이게 복잡했어요. 자판 그런데- 익히는 것만 1년 맞아요. 걸렸어요. 그런데 AI로 뭐 시켜보셨죠? 네, 그렇죠. 뭐가 필요하든가요? 뭐 그냥 뭘 시킬까 고민만 하면 되던데요. 그렇죠. 문장을 칠 줄 알면 돼요. 배우는 거에 배리어, 배우는 거에 넘어서야 될 장벽은 훨씬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챗GPT 나온 지 31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꼴랑 그거 정도밖에 안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네. 금방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항상 전하고 싶은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못하면 컴맹이라는 그렇죠. 단어도 썼는데 네. 어떻게 보면 AI맹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AI가 본질적으로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익혀왔던 많은 스킬들, 문장의 구사력이라든가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참 괜찮겠네 이런 생각의 힘을 얘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용의 범위를 넓히면 그럼 완전히 AI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한평생 해온 게 이건데 갑자기 AI 찾아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자기 아빠를 자기 디자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케이스예요. 오? 네. 아빠가 30년 동안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래요. 교육계에서 종사했으니까 발표도 많이 하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뭘 시켰냐? 발표 자료를 이 아주 고급스럽게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 전환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 아빠는 발표 자료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돼라는 거는 탑재를 하고 계시니까. 탑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AI를 몰랐죠. 예. 한 달을 가르쳤더니 아빠가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법을 깨친 거네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시키는 방법만 알면 얘가 잘하는데 뭐를 세팅하고 무슨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월 3만 원 내고 이 옵션은 무조건 파보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막 다 알려주니까 그거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 내 머릿속에요. 이런 옵션들이 다 있네. 애니메이션은 얘를 쓰고 뭐는 얘를 쓰고 뭐는 얘를 쓰고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이렇게 쫙 해서 일관성 있게 쭉 끌고 나가서 만들면 그분이 그걸 되게 잘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딸 덕분에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즐겁게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어려워할 때 전화 뭐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챗GPT든 AI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혹은 대신해서 해주니까 맞습니다. 고령층이라고 그래서 뭔가 창업을 못하거나 AI 관련된 일자리를 새로 못 만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겠다. 맞습니다. 예. 이 분야에선 내가 되게 오랫동안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AI를 쓰면 비서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거니까 비용 인건비는 적게 가지고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노하우가 빛을 발할 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생겨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인류가 해온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깨고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가 줄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행복한 삶과 사회를 유지하려면 결국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AI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네. 이 친구를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언어적인 장벽은요, AI에서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언어 장벽은 없다. 네, 미국에서 개발한 게요, 한국말 정말 잘합니다. 하긴 챗GPT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언어하고 문화는 다르죠. 예. 예를 들어 얘가 어떤 지식을 학습했느냐에 따라 답은 다르게 줄 거예요. 그런 걸 요새 소버린 AI, 소버린이 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AI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막 이제 전 세계 지식을 AI가 막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미국하고 일본이 문서를 교환한 역사가 깊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야 독도가 어느 땅이야? 그러면 거기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분쟁 지역이야. 심기가 불편한데요, 갑자기. 그렇죠. 예. 그다음 중국 거로 많이 한 거면 야 고구려는 어느 나라 역사야? 그러면 어허. 중국 역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의 문화, 역사,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그 다음 세대까지 확산하고 또 전 세계와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요 정말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석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 데이터. 예. 이걸 학습하면 나중에 미래에 AI 닥터 같은 건 정말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없어. 그러면 미국에 줘. 그럼 미국이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 데이터 자산과 그걸 통해 AI의 미래 자산을 확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그런 거에 그래서 기반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교수님 여러 강연들이나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 댓글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럼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 사회에 좀 미치는 악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 네. 않겠느냐.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문명이 등장할 때도 똑같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맞죠. 예를 들어 개인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사회는 점점 더 기기에 의존하게 되고 뭐 게임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나오고 요새는 또 뭐에 중독돼요? 이 쇼츠 중독. 맞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 많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항상 그런 부작용은 비판하고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문명을 막아낼 수는 있을까요? 이미 뭐 이렇게 흘러온 걸 보면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류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진화의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요.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인류는 무조건 선택합니다. 사피엔스 종족의 이 진화의 7만 년 역사 중에 이걸 거스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동차, 열차 뭐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다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AI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비관적인 사회가 됐느냐?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에 개개인의 인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인권. 볼 때는 보세요. 미투 운동도 디지털 때문에 가능해졌죠. 행패를 부린 사람 거 몰래 녹음해. 예. 그죠? 그리고 녹화도 하고 디지털 사회와 이 스마트폰을 쥔 인간은요. 개인도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가면서 범죄율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검거될 확률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많죠. 네. 또 갑질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인류의 선택은 항상 개개인의 인권이나 또 인류의 생활 모습이 어떤 권력자나 부조리한 거로부터 좀 해방되고 더 나아지는 쪽으로 진화해 왔고 그 모멘텀이 계속되는 한 AI도 컨트롤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그런데 AI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아니면 AI가 침범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영역, 직업은 없습니까? 지금 AI는 인간이 축적해왔던 많은 지식을 학습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 같은 거는 AI가 하기 쉽지 않죠. 있던 것들을 학습하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최근에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뭐 K-팝 디몬 헌터스 같은 영화. 와, 저걸 어떻게 생각했지? 그거 AI한테 물어봤으면 아직은 그런 거 안 될 거야라고 뭐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여전히 많이 살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감의 영역. 이거는요, 앞으로 AI의 지향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라 그러냐, 어릴 때부터 인문학 수업이 훨씬 중요하다. 창조적 역량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코딩 언어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앞으로는 뭐 AI가 해줄 영역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언어니까 배워야 되고 과학 기술이니까 좀 상식은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이 창조적 힘이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새로운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떠냐면 그걸 지금 언제 배우나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지블리로 이미지 만들고 뭐 유행이 왔다 그러면요 다 동참해서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재밌는 게 생기죠. 재미없으면요 아무리 시켜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다 보면요 그 분야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요. 요거는 가능하겠네 아니네 하는 것들이 자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요. 야, 여기서 AI 쓰는 사람들은 어떤 거 하는 거야? 유튜브 검색을 하세요. 그럼 그걸 보고 나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고 나면 이게 인풋이 이거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재미삼아 공부하기 AI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AI와 인류의 공존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AI를 두려워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래스온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AI가 인간을 잠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도 한편에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는 가능성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요. 누가 발명한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해. 그러면 AI를 도입해. 예.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다 쏴 죽여. 이거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의도가 반영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얘들이 지들끼리 짜고 야 얘들 다 나쁜 애들이네 이러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인간을 좀 멸종시키면 훨씬 지구는 좀 좋아질 것 같아.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건데. 그거를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자발적으로 탄생하는 의지는 아직 없어요.